자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문이요.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는 어디까지 봤냐면 104조까지 봤죠? 해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률의 해석이죠. 봐봐요. 먼저 이거 보기 전에요. 해석 보기 전에 지금 최근에 나오는 해석에서 대부분이 나오는 문제가 당사자 확정에 관한 거예요. 당사자 확정이요. 먼저 당사자 확정은요, 양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다. 합의. 다른 말로 의사에 뭐가 있다? 일치가 있다. 그러면요, 그것은 일치한 대로 가는 거예요. 일치한 대로. 알겠죠? 만약에요, 합의란 말이 없거나 일치란 말이 없죠. 응?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합의란 말이 없고 일치란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뭐냐? 누구의 입장에서 본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항상. 알겠죠? 가장 기본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만약에 일치란 말이 있다? 그럼 일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해석을 보면 우리가 오표시 무효 원칙을 수도 없이 하잖아요. 다른 국가 고시도 그걸 계속 나와요. 왜? 해석에 대해서 한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딱히 낼 게 없거든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최근의 문제는 뭐에 대해서 나온다? 당사자 확정에 관한 것에서 나온다. 즉, 갑이요, 을의 이름으로 계약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병은요, 갑하고 계약한 것이냐 을하고 계약한 것이냐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 간에 일치가 있다 이런 말이 나와. 그러면 일치한 대로. 일치가 없다 그러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됐죠? 그것만 정확하게 딱 머릿속에 집어넣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당사자 확정이라는 것은 다 맞출 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문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인정될 때는 여기 뭐요?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라는 것은 뭐다? 합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요,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기재 내용과요. 기재 내용이 뭐죠? 표시잖아요. 표시잖아요. 합의는요, 의사의 일치잖아요. 의사의 일치. 그럼요,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이 뭐죠? 다른 사실, 의사대로 인정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말이.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할 때, 일치하지 않을 때, 일치하지 않을 때 보는 거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이렇게 딱 보시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70번 한번 볼까요? 사적 자체가 인정되는 분야의 재정법이 임의규정이죠. 임의규정이면 사실인 관습이죠. 사실인 관습도 법률행위 해석 기준이 되죠.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해석 기준 한번 봐요. 그럼 해석 기준은 뭐가 있어요? 목, 사, 임, 신. 목사님 요즘 다 임신하죠. 요즘 목사님들 다 요즘 여자 목사님들 워낙 많아가지고요. 목사님들 종종 잘 임신해요. 알겠죠? 목사 임신. 목이 뭐죠? 당사자가 원하는 목적이에요. 목적이란 말은 의사의 일치라는 말이에요. 이게 의사의 일치 이 말이에요. 목적이란 말이 의사가 일치됐다 이 말이죠. 그럼 일치되면 뭐로 한다? 일치된 대로. 그럼 여기서부터는요, 일치됐다 안 됐다? 일치가 안 됐을 때 그럼 어떻게 할래? 의사가 일치가 안 됐을 때 뭐로 간다? 사실인 관습, 그 다음에 뭐 임의 법규, 그 다음에 신의 성실의 원칙, 이런 순서로 해석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당사자가 의사가 일치하면 일치한 대로 가는 거예요. 일치하지 않으면요, 목적 뭐죠? 사실인 관습. 그래서 임의 규정하고 사실인 관습이 있으면 사실인 관습도 뭐가 된다?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배웠던 것도 있고 배우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지 않은 지문들을 한두 개씩 우리가 딱 정해서 암기하면 되죠. 71번, 계약상에 이의가 생겼을 때는 매도인의 해석, 매도인 해석 그래야 되죠? 여러분요, 우리가 여기 봐봐, 법률행위 해석할 권한이 되죠. 법률행위를 해석할 권한은 오직 그것은 법원만 있어. 법원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요,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 그랬죠? 필요 없어. 그래도 법원은요, 자기 멋대로 말 수 있다,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법원은 매도인과 다르게 말 수 있다, 해석할 수 있다. 그 말은 뭐라고 한다? 법원은 이에 구속된다 안 된다? 구속되지 않는다. 이렇게 약속이 있어도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그 말은 법원은 거기에 따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72번, 되게 길어 보이죠? 길어 보이는데 이게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번 보죠.
어떤 토지가 지적법에 의하여 일필의 토지로 지적공부에 등록되면 그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등록으로서 뭐가 된다? 특정이 돼. 그래서 그럼요, 여기서요, 우리가 토지는 어떻게 특정되냐? 지적법상의 공부대로 특정이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두 번째는요, 소유권의 범위는 어떻게 하냐? 소유권의 범위는 공부상, 현실에 굉장히 관계없어 공부상 경계에 의해서 확정이 된다. 소유권의 범위는 공부상 경계. 이때 공부가 뭐죠? 지적도죠. 지적도. 이걸 뭐란다? 지적도상, 지적도대로 확정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여기 딱 끊어. 다시 또 하나. 끊었죠? 그런데요, 지적도상의 경계 표시가 분할, 측량 등의 잘못으로 사실상 경계와 다르게 되었다, 이 말이죠. 조심해야 돼. 이게요, 지적도가 경계 표시가 측량이 좀 잘못돼 가지고요, 실제로 좀 다르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 토지에 대한 매매도 어떻게 한다? 여기 지금 경계가 다르게 좀 지적 분할 측량이 잘못이 있죠. 잘못이 있어도 어떻게 우리가 매매한 것을 본다? 지적 공부상 경계와 지적대에 의하여 매매 대상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는 안 돼요. 명백한 기술적인 착오가 있죠. 그건 안 돼. 명백히 기술적인 착오가 있을 때는요, 현실의 경계를 가지고 매매한 것으로 봐. 그럼 지금 여기는요, 단지 그런 것은 아니고 측량할 때 기점을 좀 잘못 잡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적도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매매한 것으로 본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기서 그러니까 3개 정도의 지문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됐죠, 지금? 다시요, 우리는 어떻게 측정한다? 지적 공부상에 의해서 토지를 측정한다. 1개냐, 2개냐, 3개냐. 그 다음에 우리가 거래할 때는 뭐를 기준으로 한다? 지적도상의 경계를, 우리가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도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를 정한다. 그런데 우리가요, 측량을 좀 잘못했어요. 측량을 좀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현실의 경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도상의 경계를 가지고 매매한 것으로 본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지금? 이렇게. 그 다음에 73번은요,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의 중요 부분인 목적물의 성질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매매 목적물과 대금이죠. 이런 봐봐요. 그럼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계약 시에 확정돼야 돼요? 장차 확정될 수 있는 표준이 있으면 돼요? 장차. 그래서 여기요, 매매 목적물은 계약 체결 당시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알겠죠?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확정돼야 되는 것은 아니고. 언제요? 1개월 후의 시가에 의하기로 합의했죠? 이것도 된다, 이 말이죠. 장차 확정할 수 있는 표준이 정해져 있으면 돼. 1개월 후 시가대로 합시다.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럼 1개월 후 시가는 뭐죠? 중개업소에서 보통 거래되는 시가, 그렇죠? 그것을 보시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법률의 목적은 언제까지 확정해야 되죠? 이행기까지. 알겠죠? 자, 13번 법률행위 해석은, 여러분 여기 봐봐, 우리가 아무 말이 없이 법률행위 해석이란 말이 딱 나왔잖아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봐봐. 이 말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을 때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그래. 그럼 일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다?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 그럼요, 원칙적으로는 무슨 주의냐? 표시주의죠. 표시주의는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뭐를? 표시행위에 무슨 의미?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표시주의는 표시주의고요. 이것은 무슨 해석과 같이 연결이 되죠? 규범적 해석과 같이 연결이 되죠. 그래서 표시는 상대방 입장에서 표시행위의 객관적이죠. 만약에 의사주의는요, 표의자의 입장에서 효과의사의 주관적 의미를 해석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이 법률행위 해석, 그러면 무조건 표시주의 규범적이에요. 알겠죠? 아무 말이 없으면 왜 해석하겠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한번 이제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따라서요, 어디까지나 당사자 뭐 필요 없이 내심의 의사와의 관계없이, 의사관계, 그럼 의사관계 없어 뭐밖에 없어? 표시밖에 없죠. 관계없이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의 뜻은 규범적 해석, 표시주의는
상대방 입장에서 표시 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해석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확정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75조 75번 보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서상 지위에 대해서 당사자들의 합의된 의사와는 달리 착오로 잘못 기재했어. 봐봐, 당사자들의 합치가 있네요. 그런데요 착오로 잘못 기재했네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나? 합의가 X라고 해봐. 잘못 기재가 뭐다? Y라고 해봐. 그러면 뭐든지 뭐대로 해석한다? X대로, 합치된 의사대로. 이해됐죠? 그래서 오류를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사상 지위가 잘못 기재된 계약서가 그대로 날인됐다 할지라도, 그러든지 말든지 여기까지 쓸데없는 소리예요. 여기까지 쓸데없는 소리예요. 알겠죠? 여기 이제 중에 뭐에 따라서? 합치된 의사에 따라 계약이 만다 성립한다. 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이걸 뭐란다? 그렇죠. 이걸 오표시 무효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착오란 말이 있다고 해서 취소란 말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왜? Y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합의된 게 없으니까 안 되고요, X에 대해서는 의사가 일치하니까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가 하지 않죠? 그래서 착오의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는 말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일단 일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일치가 있으면 무조건 일치한 대로, 일치한 말이 없으면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판단한다 이렇게. 자, 76번은요 다 같은 말인가 봐요. 다 같은 말. 여기 잠깐만 묶어놨죠? 자, 갑과 을이 X 토지, 여기 봐봐요. X를요 매매하기로 합의했네요. 합의가 뭐죠? 의사일치. 의사일치죠. 합의했으나 Y 토지로 매매 계약서를 잘못, Y 토지로 잘못했죠. Y 토지로. 그러면요 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계약이 만다 성립한다. 오표시 무효 원칙이죠. 중요한 것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 못한다? 못한다. 왜요? 우리가 착오란 말이 나오려면, 착오는 성립 요건이에요, 효력 요건이에요? 효력 요건이죠. 효력 요건은 성립하고 난 다음이죠. 그런데 여기요 Y 토지에 대해서는 계약이 성립했어요 안 해서? 처음부터 성립한 적이 없죠. 없으니까 효력 요건으로 간다 안 간다? 안 가죠. 그래서 착오란 말이 안 나오고요, 착오는 뭐예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의자가 알고 있어야 되죠. 일치하지 않는 것을 모르고 있어야 되죠. 모르고. 그런데 여기요 X 토지에 대해서 합의를 했단 말은 의사 표시가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일치죠. 착오는 일치해야 돼 불일치해야 돼? 불일치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몰라야 돼. 그런데 여기는 합의니까 의사 일치죠. 그러니까 착오의 문제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오표시 무효의 원칙에서는 착오의 문제가 나올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자, 7절은요 계약서에 X 토지로 기재됐죠. X 토지로 계약서예요. X 토지로 기재가 됐죠. 기재는 표시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Y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다? 합의. 여기는 또 바꿔놨죠. 여기는 변리사고 여기는 감정평가사고, X하고 Y는 바꿔놨죠. 그럼 무슨 토지에 대해서 합의가 있다? Y. 무슨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한다? Y 토지가 성립한다. 똑같은 말인데 X와만 바꿨어. 자, 그럼 여기 법원의 경고실은요 똑같은데 지문을 길게 했어. 알겠죠? 계약을 체결로 있어서 쌍방 당사자가 A 토지, 여기는 또 X를 A라고 그랬죠. 목적물로 삼았으나 뭐다? 이것을 의사의 일치 삼았으나 토지의 지번을 착오해서 착오 그러면 취소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죠. 계약서에는 무슨 토지로? 계약서는 B토지로 표시했죠. B토지로 표시. B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왜요?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럼 무슨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X토지에 관해 성립. 알겠죠? 그럼 B토지에 대한 등기는 무효니까 등기는 뭐한다? 말소해야 된다. 말소.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것을 하나로 종합으로 해서 다 묶어놓은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요 75번, 76번, 77번, 78번이 법률행위 해석편에서 나온 것인데요 전부가 다 뭐에 관한 것이다? 오표시 무효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법률행위 해석에 관해서 딱히요 어떤 복잡한 것은 있다 없다. 작년에요 한 군데가 약간 복잡하게 나온 것이 있었어요. 알겠죠? 그런데
올해는요 그렇게 어렵게 나온 적은 없다. 이렇게 됐죠? 자, 79번요. 당사자들이 공통적으로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인식하였다면 뭐라고요? 당사자들이 잘 봐. 공통적으로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대. 알겠죠? 이 말이 무슨 말이지? 이 말이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 없었다?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이게 알겠죠? 일치가 있었다. 그것이 당사자가 표시한 문헌과 다르다. 표시하고 다르다. 그러든지 말든지 뭐가 우선한다? 일치가 우선하죠. 그래서 공통적인 인식에 따라 의사대로 해석한다. 인식에 따라 인식한 대로 해석을 한다 이 말이죠. 이거까지 딱 끊어야 되겠죠? 딱 끊어. 하나죠. 그러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생각한 의미가 상대방이 생각한 의미하고 다르다. 그럼 이게 뭐죠? 내가 하고 상대방하고 다르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의사표시가 상대방과 일치했다 불일치했다. 그래서 다른 경우 이건 불일치죠? 이런 불일치 그러면 항상 누구의 입장에서 보라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라고. 알겠죠? 그래서요 의사표시를 수령한 상대방이 어떻게 이해했는가 따라서 결정한다. 어떻게 이해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서 알겠죠? 어떻게 한다? 객관적, 규범적. 왜요? 왜 객관적이란 규범적이란 말이 나오죠? 왜? 의사주의는 무슨 해석? 자연적. 표시주의는 무슨 해석? 규범적이죠. 상대방의 입장은 의사다, 표시죠. 그래서 규범적으로 해석한다 이 말이죠. 이거 봐봐요. 여기 한번 봐봐. 우리가요 의사주의죠. 의사주의는 누구의 입장에서? 표의자의 입장에서 효과 의사를 어떻게요? 주관적으로 판단하고요. 표시주의죠. 표시주의는요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뭐다? 표시행위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그럼 여기에서요 표시주의를 뭐란다? 이것을 규범적 해석하고 연관이 있는 것이고, 의사주의는요 자연적 해석과 연관이 있는 거잖아. 이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 봐봐. 상대방이죠. 상대방. 그러면 여기서 상대방이네. 상대방은 표시네. 표시는 규범이네. 규범은 뭐다? 객관적이네. 그래서 이거 보면 객관적, 규범적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객관적이고 규범적이잖아요. 아시겠죠? 이것은 우리가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수학적 공식하고 똑같기 때문에 별것도 아니에요. 그대로 따라서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읽으면 돼. 아시겠죠? 아무리 많이 길고 짧고 또 나가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우리 시험이 나오려면 2개가 되는데요, 2개의 지문을 여기 아마 법원인 연구실이네요. 그래서 길게 해놨을 뿐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 딱 끊고 아시겠죠? 이렇게. 자, 이제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죠. 자, 80번 비지인이 표시. 여기 봐봐요. 지인이란 말이 연속 지금 3군데나 시험이 나왔죠. 지인이. 그럼 지인이가 뭐죠? 진정으로 바라는 것. OX, X죠. 어떠한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 이게 진이지. 이것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 이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하나인데요, 이걸 2개를 계속 해놨어.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는요 하나를 따로따로 2개로 나누어서 문제를 만들고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하나의 지문이. 그래서 우리가 방금 법률의 해석을 봤죠. 그 법률의 해석도 원래는 문단이 2개로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2개의 지문으로 별도로 나눌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자, 83번요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히 사기적 농담은요, 이거는 의사표시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비진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않는다.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84.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제3자는 뭐가 되면 돼요? 제3자. 그럼 제3자의 선의는 뭐가 된다? 추정된다. 제3자가 선의가 아니고 악이다. 악이라는 사실은 누가 입증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표의자가 입증하고, 제3자는 선의인데 과실이 있거나 또는요 선의인데 무과실이거나
뭐가 싫으나 불문하고 뭐가 된다? 보호가 된다. 누구 이기만 된다? 선이 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제3자는 선이 이기만 하면 되고 선이 무과실일 필요는 없다. 다른 말로 선의인데 과실이 있더라도 보호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된다 이렇게. 아시겠죠? 85번 표의자가 진정 마음에서 바라지는 않았다. 필요 없어. 이게 우리가 진의가 아니잖아요. 진의는 뭐가 진의죠? 생각이죠. 생각. 그래서 봐봐. 당시의 상황에서 뭐라고?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판단. 이게 바로 뭐예요? 생각이잖아요. 이걸 우리 뭐라 한다? 진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알겠죠? 이것은 비진의 표시가 아니다. 그래서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렇게. 진이 있는 의사표시 이렇게. 자, 86번 한번 볼까요?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 증여하기로 하고. 여러분 지금 강박 나왔죠? 자, 강박 여기서 아예 그냥 정리해. 강박이란 말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세 가지를 딱 봐야 된다. 강박은 먼저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뭐가 될 수 있고, 무효가 될 수 있고, 진이 있는 의사표시가 될 수 있다. 진이 있는 의사표시. 이렇게 될 수 있어. 진이 있는, 알겠어요? 취소, 무효, 진이 있는 이렇게. 됐나요 지금? 잘 봐요. 지금 취소는 뭐죠? 취소는요. 취소는 의사결정의 자유.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됐어요. 제한. 여기는요. 무효는요. 무효는 의사결정의 자유. 의사결정의 자유가 뭐가 됐어? 박탈되어 있어. 그 다음에 강박행위가 뭐를 해? 극심의 극심. 그런데 여기는요. 여기는 뭐다? 취소는 불법적 해악을 고지해. 반드시 해악 고지하고 상대방은 뭐를 느껴야 돼? 공포심. 아무리 해악을 고지했어도 공포심을 느끼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 다음에 진이냐 비진이냐를 얘기했을 때는 진이 있는이 돼. 진이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요. 강박은 이 무효는 몇 조 위반이죠? 몇 조?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103조 위반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구별을 해서 봐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보시면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 증여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뺏긴다는 본심이 잠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비진이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비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이것은 뭐다?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 강박이라는 말이 딱 나오죠. 강박에 의하여 증여하기로 하고 딱 나왔죠. 그러면 이것은 무조건 강박 그러면 무조건 진이 있는 이다 이런 말이죠. 강박 뭐라고? 진이 있는 이렇게. 자요 87번은요. 법률상 사실상의 장애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해서 뭐를 했다? 대출금 채무자로서 대출금 명의를 빌려줬다. 뭘 했다? 대여했다 이죠. 대출금 명의 대여죠. 이것도 뭐다? 판례가 진이 있는이죠. 그럼 진이 있는이 뭐예요? 채무 부담의 의사 여기까지. 이걸 뭐라 한다? 이걸 진이죠. 진이가 없다 그럼 뭐다? 여기까지 뭐라 한다? 비진이죠. 비진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럼 뭐다? 비진이라고 볼 수 없죠. 다른 말로 이것을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 말이죠. 그가 행한 계약상의 의사표시는 비진이가 아니다.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요 대출금 명의를 빌려준 경우는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 말의 뜻이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여기요 비진이 표시가 아니다. 똑같은 말이죠.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렇게. 진이 있는 의사표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자 88번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자가 고지된 해악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증여. 봐봐. 고지된 해악을 말하는데 그걸 강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봐봐요. 우리 아까 얘기했죠. 강박은 취소 아니면 무효 아니면 뭐다? 진이 있는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 비진이 표시라고 할 수 없다. 다른 말로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런 말이에요.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 여기 어쩔 수 없이란 말이 뭐예요? 생각을 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것을 표의자의 생각이란 거예요. 생각을 뭐라 한다? 이것을 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란 말이에요. 생각을 했는데 안 주면 안 되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걸 표의자의 생각이잖아요. 내가 진정으로 주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이 말이잖아요. 이것을 지인이 있는 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강박은 세 가지다. 취소냐, 무효냐, 지인이 있는 이냐. 여기서 뭐다?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 말이죠.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 이렇게. 자, 89번 굴로자가 여기 봐봐요. 여기 굴로자죠. 그러면 이 굴로자를 뭐라 한다? 굴로자를요. 이것을 표의자라고 그래. 표의자요. 알겠죠? 해사를 뭐라 한다? 해사를요. 상대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 이렇게요.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했죠. 그러면서 말이죠. 이 상대방이요. 굴로자가 사표를 낼 마음이 없는데 상대방이 사표를 내라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회사의 경영방침이니까 상대방은요. 굴로자가 사표를 낼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상대방이 악의이죠. 상대방이 악의이면 비진이 표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알겠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 처리했다가 즉시 재입사를 하죠. 그리고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 근무했죠. 그러니까 이 근로자가 사직서를 낸 것은 그것은 무효다 이 말이죠. 무효다. 알겠죠? 그것은 뭐가 된다? 무효이다. 이렇게 무효. 그것을 무효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면 근로자를 뭐라 한다? 표의자. 회사를 뭐라 한다? 상대방. 만약에 회사란 말 빼고 다른 말로 나올 수 있죠. 뭐라 나왔죠? 사용자의 지시, 사용자의 강요. 알겠죠? 지시, 강요 이런 말이 있죠? 그래도 무효이다 이렇게. 자, 90번은요.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여기 딱이요. 공무원 그럼 뭐죠? 공무원은 사인이죠. 사인 사직의 의사표시 이걸 말한다. 사인의 공법행위죠. 공법행위는 사법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공법행위는 적용되지 아니하죠. 그래서 공법행위는 언제나 뭐대로? 표시대로 유효가 돼. 언제나 표시대로 유효가 돼. 알겠죠? 91번 똑같아. 비리공무원. 비리공무원가 필요 없어. 공무원이죠. 공무원이요. 사직 공고를 받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죠. 그러면 이 말이 바로 사인의 공법행위란 거예요. 언제나 뭐대로? 표시대로. 사직할 의사가 있었냐 없었냐 안 따져. 비진이 표시 적용 안 돼. 무조건 표시대로. 효력이 무조건 뭐 한다? 발생을 해. 효력이 무조건 발생을 해. 그 다음에 92는요. 여기 공법행위요. 공법행위는 적용된다 안 된다? 비진이가 안 된다. 안 되니까 사직할 마음이 있었냐 없었냐 안 따져. 무조건 뭐대로? 표시대로. 무조건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표시대로 이렇게. 93번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가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봐봐요. 대리인이요.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이죠. 이것을 대리인이죠. 대리인이 자기나 제3자를 위한 것, 이것을 대리권 남용이라고 그래요. 대리권 남용. 그러면 대리권 남용은요. 대리권 범위 내죠. 범위 내니까요. 원칙적으로 누가 책임져요? 본인 책임 원칙이죠. 본인 책임이요. 그런데 상대방이요.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다는 사실을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죠. 그런데 대리인이 자기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한 배임적인 것, 여기까지를 대리권 남용이라고 그래. 그런 경우요. 상대방이 그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본인의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107조 단서를 뭐 한다? 유추 적용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요. 대리권 남용의 경우에 비진이 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 이렇게. 알겠죠? 뭐에 관한 것? 비진이 표시에 관한 것이 유추 적용이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있잖아요. 여기까지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가 이렇게 돼 있죠. 여기까지 우리가요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